이번에는 항혈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혈전제에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혈전용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계, 클로피도그렐계, 실로스타졸계, 티클로피린 계열이 있고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와파린, 헤파린, 그 다음에 노악이 있고요.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TPA, UPA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므로 항혈소판제라 부릅니다. 이 작용이 없어지려면 모든 혈소판이 없어지고 새로운 혈소판이 생겨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 등을 할 때는 일주일 정도 휴학기를 갖게 됩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경우 혈액응고인자의 작용에서 혈전 생성을 차단합니다. 3에서 5일 정도 휴학기를 갖게 되고요. 와파린의 부작용을 줄인 새롭게 개발된 노악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길지 않아서 3일 정도 휴학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혈전인데도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나눠서 쓰는 걸까요? 그것은 동맥, 정맥 등 혈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혈전의 종류가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약물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아큐트 MI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맥 문제로 인한 심방세동, 심부정맥 혈전증에는 항응고제를 쓰는 게 훨씬 치료 효과가 큽니다. 동맥의 경우 혈액량이 많고 혈류 속도가 빨라서 혈관 손상도 많습니다. 뇌 손상된 혈관의 복구를 위해서 백혈구와 혈소판이 빠르게 응집이 되면서 백색 혈전이 생성이 됩니다. 반면 정맥에서 만들어지는 적색 혈전의 경우 혈액이 고이는 게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의 압력이 적고 혈류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특별한 상처가 없어도 혈액 속 혈소판이 서로 들러붙으면서 커지고 여기에 혈액 응고인자들이 쌓이면서 적색 혈전을 생성을 합니다. 따라서 혈전이 발생된 곳에 따라서 약물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맥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뇌혈관을 막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쓰고 정맥에 고인 혈액이 혈전이 되어 뇌로 이동해 뇌혈관을 막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가지 모두 복용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 종류의 약물만 복용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출혈 부작용을 감소시킨 약이 등장하면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동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항응고제인 노악의 경우 특정 혈액응고인자에만 작용을 해 혈전 억제 작용은 유지하면서 출혈 부작용은 줄인 약물입니다. 노악은 논 비타민 K, 오랄 안티코아굴런트의 줄임말입니다. 노악은 와파린과는 다르게 공통계에 작용하면서 혈액응고 관련 단백질인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를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예방 효과는 와파린과 비슷하지만 부작용인 뇌출혈의 위험성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어서 선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와파린은 비타민 K의 기량제이기 때문에 응고인자 2번, 7번, 9번, 10번의 작용을 막는다면 노악의 경우 공통계의 응고인자 10번의 활성물질 XA를 막음으로써 혈액응고를 방지를 합니다. 노악은 성분명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다비가트란 등이 있고 차례대로 상품명 자렐토, 엘리퀴스, 릭시아나, 프라닥사입니다. 본원에서는 자렐토와 프라닥사가 처방이 가능합니다. 노악의 경우 매번 용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약물 농도 측정을 위한 INR 측정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동맥 질환을 앓은 환자에게 항혈소판제와 노악을 같이 쓴 경우 출혈 위험성은 비슷했으나 동맥 혈전 예방 효과는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와파린보다 노악을 우선순위로 복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와파린 대신 노악을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나 체중, 신장 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복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판막이 있는 경우, 중증의 승모판 협착이 있는 경우, 말기 신부전 혹은 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노악 대신 와파린을 투여하게 됩니다. 항혈소판제의 종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원에서는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플레리스, 실로스탄, 플레탈 등이 처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항응고제의 종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원에서는 와파린정, 프라닥사 캡슐, 자렐토정, 디스크렌 캡슐이 처방 가능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와파린을 복용을 하다가 항효소판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와파린의 경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야 되고 제한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와파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재발 증상 없이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고 심각한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사 판단하에 바꿔서 복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항혈전제 약물 복용 시 환자 교육 사항입니다. 먼저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과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 등에 기록해 놓도록 하고요.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임의대로 중지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하고요.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되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생각난 경우에는 하루치만 복용하도록 합니다. 상처가 잘 생기거나 코피, 멍, 혈류, 잇몸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주의하도록 교육합니다. 치과 시술과 같은 시술이나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약물을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 혈전이 발생했을 때 혈전을 녹이는 데에 쓰이는 혈전 용해제입니다. 크게 TPA, UPA로 나뉘는데 TPA에는 알테플라제, 레테플라제, 테넥테플라제가 있고요. UPA의 경우에는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아니스트레플라제가 있습니다. TPA 같은 경우에는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즉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화 인자라는 뜻이며 UPA 같은 경우에는 유로키나제 타입의 플라스미노젠 활성화 인자라는 뜻입니다. UPA라고 부르기도 하고 U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미노젠이란 플라스민이라는 성분의 전구 물질을 뜻합니다. 플라스민은 혈전의 주요 성분인 피브린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TPA나 UPA의 경우 플라스민의 생성을 촉진하여서 피브린을 분해해서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UPA보다는 TPA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요. UPA 같은 경우에는 전신 출혈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로키나제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 폐쇄나 폐쇄된 카테터를 치료하는 데에는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TPA 같은 경우에는 피브린과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미노젠을 활성화시키므로 혈전 발생 부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적어서 주로 사용됩니다. TPA는 주로 급성 관상동맥 폐쇄나 뇌졸중, 폐색전, DVT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항효소판제나 항응고제보다 출혈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출혈이 있거나 소화성 궤양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하이퍼텐전인 경우에도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서 금기시됩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너무 많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혈전이 발생했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TPA를 곧바로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혈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의 근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